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오늘도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될 것 같아. 현대인의 90%는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싸우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기막힌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스트레스 해소법 5가지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절반은 줄어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심지어는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이나 담배 혹은 자극적인 음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해소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몸과 마음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멀리하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더 신박한 게 있어요. 바로 디지털 디톡스를 넘어선 진짜 오프라인 활동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끄는 걸 넘어서 디지털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날로그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레고를 다시 조립해 본다거나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린다거나 뜨개질을 배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파와 수많은 정보들은 우리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잠깐의 휴식으로는 부족해요.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디지털과 단절하고 손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뇌를 쉬게 하면서 동시에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어릴 적 무언가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때처럼요. 이러한 오프라인 활동들은 우리 뇌의 특정 부위만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활동과는 달리 다양한 뇌 영역을 균형 있게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레고 조립은 공간 지각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그림 그리기는 창의력과 미적 감각을, 뜨개질은 집중력과 소근육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먼지 쌓인 퍼즐을 꺼내 맞춰보거나 작은 화분을 가꾸어 보는 것도 좋아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행위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작은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현실 세계의 아날로그 활동에 몰입하는 것은 디지털 피로를 줄이고 뇌를 재충전하며 잔잔한 기쁨을 선사하는 아주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작은 사물들, 예를 들어 오래된 책의 촉감이나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쓸 때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주는 소박한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잠시 로그아웃하고 현실 세계에서 자신만의 아날로그 행복을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음식 당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떡볶이나 매운 라면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잠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매운 음식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을 위한 식단입니다. 갑자기 웬 장 건강이냐고요? 놀랍게도 우리 뇌와 장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뇌 축건-BRAIN 엑서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이 나빠지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지만 이런 음식들은 장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곧 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은 뇌 기능 활성화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소화 기능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 조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히 맛있는 걸 먹는 걸 넘어서 내 몸을 진정으로 위하는 식단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거죠.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까지 해소하니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오늘부터 식탁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하고 발효식품을 가까이 해보세요. 장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어깨가 잔뜩 웅크려지는 느낌. 이런 반응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정밀한 심호흡입니다. 그냥 크게 숨 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1부터 4까지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때 배가 불룩 나오게 깊이 들이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얕은 가슴 호흡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숨을 잠깐 멈추고 1부터 7까지 세어봅니다. 숨을 참는 동안 몸의 긴장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쉬면서 1부터 8까지 세어보세요. 이때 폐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후하고 길게 내쉬는 겁니다.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보다 길어야 부교감신경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35회 반복해보세요. 이 4-7-8 호흡법은 애리조나 대학교의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방법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긴장될 때, 화가 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호흡법을 사용하면 마법처럼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단 몇 분의 투자로도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흡하는 행위 같지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랍니다. 이 호흡법은 어디에서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긴장될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심지어 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일 때도 짧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면 보통 운동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자연 속에서 하는 명상 운동을 추천합니다. 그냥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것도 좋지만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숲길을 걷거나 공원에서 요가를 하거나 강가에서 조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자연의 소리와 향기, 그리고 풍경에 집중하며 마음 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새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느끼고 나무들의 푸른색을 눈에 담아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걷는 행위는 심신을 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른바 산림욕은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숲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은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숲길을 걷는 동안 휴대폰은 잠시 주머니에 넣어두고 오직 내 몸과 자연에만 집중해보세요. 발밑에 흙을 느끼고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만끽하며 풀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오감을 깨우고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여준다고 하니 이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주말에 가까운 공원이나 숲을 찾아 가볍게 산책하거나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도시에 갇혀있던 답답함이 확 풀리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가 얼마나 자연의 일부인지,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자연 속에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상쾌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5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타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기입니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으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정작 진심을 나누는 소통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 가족 아니면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해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민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의외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지지라고 부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익명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이나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것도 훌륭한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은 조건 없는 사랑과 위안을 주며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연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보람과 만족감을 주며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스 해소법 5가지 어떠셨나요? 디지털 디톡스를 넘어선 오프라인 활동, 장 건강을 위한 식단, 정밀한 심호흡, 자연 속 명상 운동, 그리고 타인과의 진심 어린 소통까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퇴근 후 스마트폰 대신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저녁 식사에 채소를 더 많이 추가해본다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4-7-8 호흡법을 3번만 해본다거나 주말에 가까운 공원에 30분이라도 산책을 나가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죠.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의 숙명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이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게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